자,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중동 정치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아프간에 관해 가지고 엄청나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 그래도 많은 분이 봐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나라를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고요. 이때까지 제가 많이 안 해봤던 나라 중에 하나를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석유랑 연료 부족 그리고 물 부족으로 좀 많이 이슈화 되었던 레바논, 이 지역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레바논 10이 많고 뭐 경제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시국인 거죠. 그리고 현재 13개월 동안 총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치가 마비가 되었던 멜트다운, 그냥 멜트다운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요즘에 그 시세를 보면서 그 근황을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바논 이름만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위에 여기 웨스트뱅크 그리고 여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지금 제 커서가 보이실 건데 여기랑 여기 두 지역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스라엘 그 위에 그 베이루트가 수도인 레바논 있고 시리아 기준으로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있습니다. 네, 베이루트 수도고요. 그리고 2018년 기준에는 인구가 약 686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서울보다 좀 적죠. 예, 이게 한 나라가 서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예, 통화는 그러니까 화폐 단위는 파운드, 레바논 파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는 중동이니까 전부 다 무슬림 국가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예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슬람 자체는 54% 정도 됩니다. 최근 기록에 보면요. 그래서 각각 절반, 거의 다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가 시아파, 절반이 수니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외에 또 소수 이슬람파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제외해서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기독교가요 41%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리스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신교 같은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론파계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좀 카톨릭이랑 좀 형식상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카톨릭의 교황 중심주의에서는 좀 벗어나는 좀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면서도 형식으로는 카톨릭을 좀 중시한 면이 있는 그런 기독교가 또 마론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루주파라는 그런 소수의 종교가 분포한다는 사실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레바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종교가 물론 이슬람이 많지만 기독교, 이슬람교 중심으로 아주 많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요, 이 종교라는 것도 이 종족 간, 종파 간의 이유로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에서 이 정파들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종족들, 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레바논은 시리아와 함께 중동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좀 특이한 면이 있으니까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자지라에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 알자지라 역시 또 다른 자료를 가져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건요. 다 영어이긴 하지만은 뭐 어렵지 않게 빨간색이 심각하고 어, 하늘색일수록 좀 덜 심각한 그런 거란 걸 알 텐데 일단 유니세프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2021년 6월 자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물 부족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하얀색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얀색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기는 필경 심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빨간색은 아주 지금 심각하다는 수준이고 하루에 35리터 이하로밖에는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좀 더 그 중요한 설명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알베크 헤르멜 베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동쪽인데요. 이 동쪽. 여기서 베카 계곡도 유명하죠. 여기서 또 꽤 전쟁도 임했던 걸로 유명한데 이 두 지역 도롱 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왔거든요. 몇몇이.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40% 인구가 시리아 난민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물 부족에 취약하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베이루트랑 트리폴리가 꽤 큰 도시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물 부족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 예,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70% 이상이 지금 이 70% 이상의 레바논 인구가 이런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니세프에 있는 것들을 들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뭐 여러분 언어들을 다 아실 건데 크리티컬이란 말이 좀 심각하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크리티컬이랑 하일리 크리티컬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크리티컬한 것이고 extremely critical이란 거는 극도하게 심각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크리티컬한 거 이상이 지금 70%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게 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니세프 보고니까요. 공신력이 있죠. 그런 부분이구나. 보시면은 로우한 부분이요.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686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 거의 이 정도밖에는 로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 기본적인 물 수급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그 물 수급도 안 되는데 물이 수급된다 하더라도 청결한 물 수급도 안 된다라는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 기사에서는 더러운 오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단 그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갔지만 그 물 수급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오른쪽에 잘 보시면 2019년에 10, 그러니까 그 10이 아니고 1천 레바논 파운드 이걸로 4리터의 물을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즘에 시기겠죠. 500ml의 보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 1ml가 1000ml니까요. 8배나 적은 양이죠. 이게 지금 같은 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0, 그러니까 10 계속 10이란 말이 나오네. 왜 그러지? 아무튼 1000 레바논 파운드로요. 2년 전에는 4리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ml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8배나 올랐다는 얘기죠. 물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기사에서 좀 더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제폭락 실험 중이란 건 뭐 당연히 알 거고 2019년에랑 비교해봤을 때 식료품 가격이 10배가량 증가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파운드 같은 경우는 90% 이상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말은 즉 가치가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기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펌프 가동할 때 전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메인터넌스 머니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거의 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물 공급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레바논 관련돼서 그 주변 지인과 기사를 계속 좀 더 심층하게 좀 심층적으로 찾아봤을 때 전기가 정해진 시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하루가 있으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간에만 전기가 공급된다는 식이죠. 근데 그게 또 매일마다 다릅니다. 매우 불규칙하게 나온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수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도 부족하고 지금 식료품이랑 뭐 이런 것까지 전기도 지금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것도 역시 source Carrefour on Spanish Lebanon Hypermarkets 여기서 이제 가져왔다는 건데 이게
알자지라 그 기사에 실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유가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기사부터 보시면 지난 8월 22일 날 긴급회의에 의거해서 봤을 때 레바논은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서 유가를 66%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66%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우리 뭐 그 1리터당 뭐 1,500원이라 치면 66% 계산해 보시면은 1,000이 올라가는 거죠. 2,500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현실인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누가 이걸 처음 본다더라도 이거는 급상승 곡선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충격인 건 2009도 아니고 2019입니다. 2년 만에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2021년 초반에 되면서 이게 그까지 유지되다가 2021년에 특히 이게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또 레바논, 뭐 홍콩, 네덜란드,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죠. Central African Republic, 그건 이스라엘, 모나코, 바베도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이런 나라들은 유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바논은 그 나라 뺨치고 있는 수준이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예, 뭐 실감이 이쪽에서 많이 나겠죠. 근데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것도 역시 뭐 소스가요. 일단 알자지라 기사 맞는데 레바논 미니스트리 오브 에너지 뭐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 부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거 거의 뭐 반달쯤 됐나요? 8월 25일 날 난 거기 때문에 꽤 최근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물값도 올라가고 물가랑 물값도 다 올라갑니다.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치솟는 뭔가 규제가 없는 그리고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고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로도 많은 혼란이 겪었죠.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레바논이 거의 멜트다운 상태입니다. 중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레바논은 가만히 있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 때문에 그 총리가 사직을 했죠.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뭐 공석이었죠. 총리가 없고 뭐 임시로 누군가가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거의 비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부 운영 자체가 지금 마비가 됐고 안 돌아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 끝에 이렇게 삼았죠. 정치적인 돌파구는 없는가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레바논 국무총리가 새로 뽑혔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을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겠습니다. 신정부 구성은 레바논이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그 스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기사는 8월 말 거 기사인데 그렇죠? 8월 25일 기사면 이건 이제 9월 10일 겁니다. 매우 최근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뭐 탈레반 뭐 아프간 하면서 꽤 논란이 컸을 때 이때 이게 묻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안토니오 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지브 미카티가 레바논 공동체 다른 공동체죠. 커뮤니티 정치 세력들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원한다. 이는 레바논이 현재 겪고 있는 극단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고 레바논은 13개월 만에 신정부를 구성했고 경제 폭락으로부터 국가를 구하려는 부담감이 큰 과업에 직면해서 정부 라인 구성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전의 내용처럼 전의 기사처럼 영어로 된 것을 번역했습니다. 최대한 원뜻에 가깝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거 다들 아시고 포르투갈 쪽 사람인 거 뭐 아실 거고 포르투갈어계죠. 국무총리가 새로 이제 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분석하기로는 일단 레바논의 지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시위가 만연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일단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끌어갈 세력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 간에 지금 뭐 A면 A요, B면 B요, C면 C로 가는 국면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최소한으로 어떤 리더십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존재가 돼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국무총리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예, 참고로 레바논 같은 경우는요, 이 국무총리는 이슬람 수니파에서 나옵니다. 이슬람 수니파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레바논 정치적인 성격상 부분인데요. 1989년, 1989년이죠. 냉전이 끝나갈 무렵 때 레바논에서 그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National Conciliation Accord라는 것을 맺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이슬람 수니파에서는 국무총리가 뽑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뭐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마론파, 그러니까 기독교 마론파에서 나올 수 있고 국무총리는 수니파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군사령관 역시 마론파가 될 수 있는 부분, 국방장관이 두루즈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더 있긴 한데 뭐 일단 설명 생략하고 이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뭐 후에 영상에서 레바논 정치에 관해서 또 관련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가 됐단 거죠. 지금 나지브 미카티 이렇게 된 건데 이도 역시 아마 수니파 출신일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내피셜 근거해 가지고 레바논이 그 이제 이렇게 종족에 근거한 종족 출신에 근거한 종파적인 통치이죠. 예, 아주 그 정부의 요직별로 기독교 뭐 이슬람 뭐 순 이슬람 시아 뭐 마론 뭐 두루즈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일단 전국이 안정되는 면에서는 사실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아주 큰 위기가 있을 때 이때 이렇게 종파별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렇게 연임을 하고 뭔가 연임이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정파들이 뽑히고 또 정치자가 나온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단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지금 레바논 전쟁이 있었죠. 70년대부터 90년 초반까지. 그때 이후로 지금 레바논 정치가 완전히 지금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은 종파별로 다 인정하면서 종교별로도 다 인정하면서 균형 정치라는 게 사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면모가 오히려 파멸이 좀 그렇게 한데 좀 혼란으로 많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일단 새로 신임이 돼가지고 다시금 뭔가 이 갈등 해결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후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 경제적 위기를 좀 중심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레바논이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현재 레바논은 일단 조금이라도의 그 신임 국무총리가 나왔기 때문에 위기 타개의 길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정말 레바논을 아주 그 정말 좀 지켜봐야 되는 나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 꽤 중요하거든요. 네, 헤즈볼라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터키랑 그리스 관계 그리고 지중해의 그 영유권 관계도 많이 엮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듭니다. 아무튼 뭐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